강은 산을 넘지 못했다. 산 또한 강을 건너지 못하니 물길 따라 육지 속에 섬을 만들었다. 여느 섬마을처럼 시간은 한 박자 느리게 흐른다. 대부분의 강들이 그렇듯이 이 금강도 강 주위에 많은 마을들을 품고 있는데요. 여기는 금강변에 있는 방우리 마을입니다. 이 방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우던 곳인데요. 이곳은 어떤 마을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누구에게나 오래 담고 싶은 풍경이 있다. 말은 잠시 접어두어도 된다. 방우리는 두 개의 섬을 애돌아 흐른다. 앞섬을 휘휘 감고 뒷섬을 굽이 돈다. 배를 타고 건너던 강길. 물돌이가 추억을 낳았다. 이 길 아니면 갈 곳이 없어. 나룻배를 타고 다니고 학교도 나룻배를 타고 다녔어. 무주국민학교를. 어려서 자랄 때 물속에서 자랐어. 물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수영은 더 잘해야 동네 사람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밤에 여름 되면 깨끗한 강변에서 자리 하나 갖다 펴놓고 자고. 그러고 또 이 낮에는 이 모래사장에 나와서 뛰어놀면서 굴고 그렇게 자랐는데. 꽃 같던 시절, 이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꽃 같던 20살 처녀의 얼굴에도 세월이 내려앉았다. 50년 전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백리길을 돌아 시집을 왔다. 나룻배 있었어. 나룻배. 나룻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도 싣고 가고 이렇게 이제 읍내 볼일 보러 가는 사람 있으면 읍내도 이제 싣고 가고 싣고 갔다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 마을 시집 오셨을 때 이 마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때요? 뭐 답답하고 뭐 못 살 것 같죠. 그렇게 뭐 앞뒤로 산이 다 막히고. 앞에는 그 강이 흐르고. 네, 앞에는 강이고 야. 앞뒤로 산이 다 막히고 해가지고. 이제 친정 언제 가나 이 생각해 하셨겠네. 너무나 답답하고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살다 본 게 이렇게 이제 좀 습관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괜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도 좋아지고. 네네. 세월에 달아 날카롭던 기억들도 무뎌졌다. 시간에 순응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초로의 여인이 되었다. 말없이 바라봐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때가 있다. 녹록지 않던 시간, 강은 묵묵히 지켜봤고 사람들은 위안받았다. 강 어귀가 부산스럽다. 물살을 말아 새벽을 낚는 중이다. 펄떡이는 금강을 만나는 일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다. 많이 안 걸렸어. 딴 때는 많이 걸려도 오늘따라 좀 덜 걸렸네. 얘 새벽에 나가 좀 늦었어 시간이. 많이 펴나갔다 조금 늦었어 시간이. 딴 때는 많이 걸려 있는데 다 조금 날이 번하면은 다 펴나가. 그래 일찍 어둠을 할 때 거둬야 돼. 어둘 때.
강의 또 다른 얼굴이 기지개를 켠다. 화려하지도 소박하지도 요란스럽지도 적막하지도 않다. 기묘한 풍광이 눈길을 낚는다. 층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 사이를 뚫고 금강이 흘러 이곳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에 이르면 왼쪽으로 기암으로 이루어진 적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단강 금강은 이곳에서 적벽강으로 이름을 바꾸죠. 붉은 절벽이다 해서 적벽강이 되었다. 명불허전의 자태는 물그림자에도 고스란히 담긴다. 새벽녘 수고로움의 대가는 꽤 크다. 강 앞자락에서 건져 올린 오늘의 식사 재료. 수천 년 동안 강은 변함없이 인간의 삶에 많은 것을 내주었다. 빠가 자갑이라고 하고 빠가라고 두 종류로 부르겠다 우리 마을에서 이 고기를. 이게 어중용으로 이게 제일 좋은 고기야 이게. 그래서 그냥 꺽저고 쏘가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춘이라고 하는데 맛은 다양해 똑같아요. 쏘가리 맛하고 이거더니 꺽저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골고루 그냥 이렇게 밤에 놓으면 이렇게 많이 걸려. 여러 가지는 이름도 다 몰라 나도 여러 가지라. 우리 마을에는 고기가 청정 지역이라 고기가 대떠 많은 고기요. 고기를 잡는 일은 강변 사람들에게 나름의 자부심이다. 감칠맛을 더하는 일은 아내들이 맡았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어죽 자주 끓여 드시나요? 네, 자주 끓여 먹죠. 예. 이렇게 동네 분들 모여가지고. 술 잡수고 네. 술 취해도 좋고. 네. 뭐 손님 오시면 반찬거리도 이게 유명하고. 아. 이렇게 팔려나가요 좋게. 아. 매운탕도 하고 뭐. 매운탕도 하고. 예. 어죽을 끓이는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으깬 생선과 채소에 가진 양념을 하고 손맛을 넣는다. 마을 어귀부터 은근하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니 사내 진미 부럽지 않다. 된장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제비 같기도 하고 매운탕 같기도 하고. 예. 매운탕이 다른 거죠. 매콤하니 맛있네요. 이게 배고플 때 이거 한 그릇 뚝딱 하면은 배가 불끈 일어나겠어요. 아 원래 어죽은요. 네. 강에서 먹으면 최소한 아니 이제 발을 담그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7그릇. 아, 여기서 먹으면 3그릇밖에 못 먹는데 강가에서 먹으면 7그릇 먹어요. 예. 강에서 고기를 잡고 가마솥을 걸든 기억. 내천에 산양 렵자를 써서 천엽이라 했다. 특별할 것 없지만 무엇보다 특별하다. 강과 사람은 그렇게 함께였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북으로 흐르던 금강은 뜻밖의 비경을 선사한다. 대청댐에 가로막혀 잠시 쉬어가는 물길.
물빛에 계절이 담기고 바위는 병풍을 두른다. 밭이 있었고 농사를 져먹던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청으로 인해서 숨을 대고 난 다음에 물이 채이다 보니까 해풍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다막으로 이렇게 변해 있죠. 그전에는 여기가 그 금모래빛 그 백사장에 놓여 있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갖고 그 모래방에서 7, 8월이면 잠을 자고 가고 하던 곳이었죠. 아름다운 곳이라고. 흐르는 물줄기에 지금 피레미나 이런 그 잡고기들이 서식을 많이 해 갖고 우리가 직접 그걸 잡아서 거기서 초장에 직접 찍어 먹고 그러던 곳이에요. 댐은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대신 천혜의 절경을 내주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이곳을 소금강이라고 했고 혹자는 숨은 병풍이라고 불렀다. 감춰진 세월 또한 병풍 결에 담겨 있을 터. 고향을 잃은 슬픔은 산 허리춤에 새겨졌다. 고향은 누가 지켜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고 또 우리 수물민들이 사실 기름진 옥토 전답은 다 물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여기 주소리 같은 경우는 참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를 갖고 뭐를 갖고 이렇게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이걸 좀 생각을 고심 끝에 항상 아쉬움을 남기면서 살고 있죠 여기가.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 자연의 섭리를 고향과 맞바꾸며 뼈저리게 느껴왔다. 마을엔 장승이 세워졌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옛날에 우리 추수리에 추동이라는 데서 장승을 깎았고 해마다 행사를 했었어요. 보름 행사를. 그런데 이제 옛 걸 되살리다 보니까 지금 6년째 지금 계속 지금 깎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승을 이걸 깎고 하라는 것은 물론 산자 수려한 절경이 부수다막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거리는 되는데 그것만 우뚝 있는 산자수려한 경치만 보고 가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에 아쉬움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장승을 깎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들도 와서 많이 즐기고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이래서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인 정지용이 노래한 향수의 고장.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오래도록 지켜가고 싶은 사람들이다. 금강은 어머니의 품 같다. 힘든 날엔 따뜻한 위로요. 보통의 날들에도 늘 그리운 존재다. 대청호가 만든 연안선을 보듬으며 금강이 깊숙하게 흘러들었다. 마을은 대지의 반을 물에게 넘겨주었다. 강촌이자 산촌이요 농촌이 된 마을엔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다. 집 앞에는 솥대가 세워졌다.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신용만 해놓는 걸 갖다 이렇게 해서 세워주고 신경을 써주니 이런 늙은이들을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만들어는 그냥 만들어놨다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다 세워주겠어? 못한 사람이 참 그게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해다 만들어다 세워주니까.
마음을 기울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사람과의 소통도 그러하다. 예술가 부부는 11년 전 마을에 터를 잡았다. 저희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을 분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 작업 공간 안에서 저희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다가 이제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예술과 만나질 수 있을까 저희도 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아, 절기마다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구나 좀 알아가려고 이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농촌의 시계는 천천히 돈다. 느림의 미학은 부부도 이미 알고 있다. 흙을 빚는 일은 시간을 빚는 일이라고들 한다. 섬세한 내공이 더해지고 정성이 보태진다. 흙을 만지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쓴다. 이분들은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아오시던 분이고 우리는 이제 예술 쪽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통이라고 할까? 이게 잘 안 됐는데 이제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희도 흙을 만지고 살고 있지만 이분들도 흙을 만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자기라는 이 부분이 접근이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흙에서 뭔가 이분들은 수학을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정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수많은 지천들을 품은 대청호처럼 어울렁더울렁 모인 사람들. 농사를 짓던 투박한 손길에 예술이 더해지니 은근한 멋을 자아낸다. 흙으로 이들은 하나가 되고 금강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빛낸다. 댐이 생긴 탓에 사람들은 고향을 잃었고 댐 덕분에 물을 얻었다. 물은 사람이 살던 곳을 빼앗았지만 삶은 보다 윤택해졌다. 인생은 늘 그렇게 역설의 연속이다. 물길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았고 그들의 삶은 자연스레 역사가 된다. 물은 깊을수록 고요히 흐른다 했던가? 천리 물길은 이곳에서 보다 담담하게 역사의 흐름을 담는다. 백제는 한강변의 한성백제가 멸망한 후 이곳 공산성으로 자리를 옮겨 부흥의 기틀을 다집니다. 금강변에 자리한 이 공산성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준비를 했는데요. 옛 왕도의 추억을 간직한 공산성에서 대백제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성 백제의 멸망.
백제는 부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금강변 공산성으로 천도했다. 웅진시대의 시작이다. 대백제의 재건을 모색한 무령왕의 흔적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발굴로 드러난 백제인들의 진면목. 백제 천년의 꿈이 담겨 있다. 근데 아마 웅진에 도읍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무령왕이 등장하면서 백제는 다시금 중흥을 하게 되거든요. 정쟁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마 공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여기 남아 있는 시설을 보면은 초기에 천도할 때의 흔적 남아 있고요. 중간에 다시 재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무령왕 성왕기쯤에 가서 아마 여기 이 지역을 재정비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아마 백제가 중흥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흔적이 남아 있죠. 금강은 바다를 향해 서쪽으로 흐른다. 백제인들은 물길을 따랐다. 물길에 기대 새로운 역사를 도모했다. 바로 이제 웅진성으로 이제 천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이유 가운데서도 아마 이제 큰 강을 끼고 있는 곳을 입지적인 조건으로 잡아가지고 도읍지로 이제 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방어적인 해자 기능만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도가 어디가 좋겠느냐, 이것을 이제 물색하는 과정 속에서 큰 물길이 있는 곳에 이제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결이 물결을 밀어낸다. (60년의) 여운은 길었고 강은 백마강으로 또 한 번 이름을 바꾼다. 대백제의 꿈은 새롭게 꽃피어진다. 이 구들의 나루터는 큰 배들이 드나들던 핵심적인 항구였습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과 교류했던 무역항이었는데요. 이 물길을 따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이어지고 전해졌습니다. 해상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고대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백제, 그 곁에는 늘 금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다. 백제의 위용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증명된다. 백제 문화의 향기가 물길 따라 진동하던 시기였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백제는 명실공히 해상 강국이었다. 해상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이 어디냐? 이건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이제 지역은 중국의 동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동편에 있는 것이죠.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을 이야기한다면 금강이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부여에 있는 구들의 나루가 이제 해상 실크로드의 동쪽 기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길의 어떤 그 비중, 물길의 유용성, 이것을 삼국 가운데 백제인들이 가장 먼저 터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했다. 강바람에 사뭇 비장해지는 심사다. 궁의 남쪽에 못을 파고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왔다. 백제의 조경 기술은 일본으로 건너가 수준 높은 일본 조경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고사에서는 궁남지를 방장선사하니라 묘사한다. 신선의 정원이란 뜻이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 충남 부여, 옛 이름은 사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늘 백제의 슬픈 역사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백제 패방의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금강변을 따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문화 흔적을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번잡한 세상 속 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궁남지에 가본다. 진흙 속에서 뽐내는 고고한 자태는 가히 위로가 된다. 멀리서 보면 애련하고 가까이에서 보니 올곧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도 그렇게 피어났으리라. 바람이 부는 대로, 꽃이 흔들리는 대로 그저 바라봐주는 것이 자연을 마주하는 올바른 자세다. 사람의 손길이 닿았으나 과하지 않았고 문명과 자연이 함께하니 아름다움은 더욱 빛이 난다. 적당한 거리는 늘 중요하다. 가슴 시린 마지막을 만나러 간다. 백제의 꽃들은 이곳에서 시들었다. 마지막 순간의 충절과 넋이 발 아래로 잦아들었다. 이곳은 낙화암입니다. 저 아래에는 백마강이 흐르고 있고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인지 애잔하고 아련한 느낌이 듭니다. 이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은 백제 왕실의 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비백제의 보루 같은 곳이었죠. 낙화암은 백제의 흥망성쇠를 묵묵히 바라보았을 겁니다. 저 물길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겠죠. 백마디 말 대신 침묵을 택했다. 강이 세월을 견뎌내는 방법이다. 찬란한 몰락의 여운은 길었다. 회복하기까지는 1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금강은 이곳에서 또 한 번 역사의 중심지가 된다. 물길과 사람이 분주히 오가던 시절이었다. 이곳 강경은 평양,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유명했었다고 하죠. 그게 언제적이냐 하면 1930년대까지입니다. 금강 물줄기가 이곳 강경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포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철도나 도로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죽었다가 1990년대 젓갈시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쯤 된 거죠. 금강 물줄기에 털을 잡았다. 물길 따라 서해의 각종 수산물들이 강경으로 모였고 자연스레 염장법과 가공법이 발달했다. 신안 앞바다에서 갓 잡은 6월의 새우가 도착했다. 들어오는 방식은 변했지만 옛 명성은 그대로다. 예, 옛날에는 여기 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조기배 같은 거 들어와서 여기서 황석어 같은 거 직접 배로 들어와서 우리네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버무렸어요. 직접 여기서 담아서 1년, 2년 묵힌 다음에 황석어젓 같은 거 팔았어요. 이제는 이제 배가 못 들어오고 차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6월에 새우로 담그는 육젓은 가장 맛이 좋다. 연홍색을 띠며 껍질이 얇고 살이 많아 새우젓 중에 제일 놓친다. 젓갈은 신선도와 소금의 양이 맛을 좌우한다. 발효는 그 다음 일이다. 항시 신안군에서 오면 우회를 떠서 이렇게 모기장을 끼고 소금을 쪄요. 그냥 끼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니까. 싱거우면 새우가 싱거우면 녹고 짜면 안 녹으니까 그렇게 해서 쪄서 발효를 한 몇 개월씩 발효를 시키면 젓갈이 맛이 좋아요. 소금이 일단은 1년씩 묵혀갖고 간수를 뺀 다음에 그 놈으로 새우젓을 소금을 쪄도 쓴맛이 안 돌아요. 짠내가 발길을 이끈다. 이제 젓갈 맛을 볼 차례다. 야, 젓갈이 굉장히 많네요. 이건 나도 무슨 젓인지 알겠고, 이건 무슨 젓이에요? 같이 속젓 갈아서. 아, 같이 속젓. 좀 하나 먹어볼 수 있나요? 기대되는데요. 먼저 멸치젓. 이게 두 개가 자연산이에요. 이야, 이거 좀 다양하네. 예. 이건 양념 해서 잡채야 맛있어요. 흰쌀밥이 생각나요. 흰쌀밥 위에다가 이거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한 시인은 썩고 썩어도 맛이 생기는 것이 젓갈이라 했다. 곰삭은 냄새에도 군침이 도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200년의 발효 기술. 맛있게 썩히는 것은 이들이 전문가다. 안에 살이 통통하게 있는 게 예. 그냥 씹히는데요. 예. 정말 맛있다. 예, 그래서 육젓들 사러 강경에 많이 오셔요. 새우젓 먹으니까 돼지고기 수육 먹고 싶다. 새우젓으로 이렇게 찌개 끓일 때 새우젓 넣으면 소화가 잘 돼요. 예. 종류는 다양하나 맛의 농도는 늘 일정하다. 강경 젓갈은 국민의 둘 중 하나가 맛을 본다. 멀리 대구에서 손님들이 도착했다. 즐거운 흥정이 한창이다. 이것 또한 강경을 찾는 이유일 터. 덤으로 시작된 인심은 공짜 밥으로 이어진다. 검소한 젓갈 백반은 결코 소박하지 않은 정을 남긴다. 일단 품질이 좋아야 또 오고 또 오고 하죠. 품질은 또 오게 되고 딴 거는 안 먹어보고 이제 서해안 쪽에 이 강경젓갈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죠. 거리가 마산 때문에 여기가 멀거든. 여기서 마산 가는 거 1시간 이내 가지고 이건 2시간 가까이 걸리고. 그렇죠. 예. 그래도 마산 안 가고 여기는. 여기가 제일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싱싱하고. 아니다 주인이 젓갈을 숙성을 잘 숙성을 잘 시키고. 예. 팔도의 미각을 사로잡는 강경 젓갈. 포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명성은 오래도록 남는다. 우리나라에 한 100년쯤 전의 근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천이 있고 군산과 목포가 그렇죠. 그런데 이곳 강경에도 그런 과거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강경의 전성기 모습이라고 할까요? 구석구석 찾아보면 옛 강경의 영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흔적이 꽤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들이 관통했다. 자연의 물길에 철길이 더해졌다. 사람과 돈이 넘쳐났고 때문에 강경은 일제수탈의 근거지가 된다. 큰 은행 건물이 중심가에 자리를 잡았고 미곡 창고가 등장했다. 비옥한 충청과 호남의 미곡을 수탈해 일본으로 보내던 곳이었다. 세월의 덮개는 꽤나 아프고 버거웠을 것이다. 군산항과 여기가 37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군산항에 나가면 서해로 바로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거점을 정하고 일본의 수타르 현장으로 만든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모든 곡물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심지어 목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타르 현장인데, 건물은 시대에 외피라 한다. 강경의 화려한 근대 건축물에는 아픔이 동반된다. 백광현 씨는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제가 아마 한 4살인가 5살 때 이 집에 아마 이사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식 그 옛날에 세무서장 관서였지만 예,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여기 세무소가 이제 있게 됐고, 그래서 세무소가 이제 논산으로 이제 이전하는 바람에 이 관사가 이제 자리가 나게 됐죠. 당시 강경 세무서장은 충청도에서 내로라 하는 권력가였을 것이다. 돈과 힘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을 터다. 화려하고 단정하며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엄정한 기운마저 든다. 뭐 권력기관이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어떤 예,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좋은 그 나무를 수입하는 그 근거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달리 이제 가볍고 예, 보존이 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식 목조 주택은 친근하면서도 이질적이다. 도시 고유의 역사가 만들어낸 모순이다. 강경의 역사는 곧 우리의 과거다. 가까워질 수 없지만 결코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이 일본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지어지고 한 집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반일 감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보존하는데
좀 역감정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을 정말 정말 이 다시는 일본의 그런 그 아픈 기억을 좀 우리가 후손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자료로서 이런 가치가 있다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주택으로는 이례적인 화려함을 자랑한다. 집주인 김철수는 제법 알려진 부자였다. 가옥의 내부는 나무결이 미려하고 섬세하며 근대 주거 양식의 풍모를 담아낸다. 건물은 단연 눈에 띄었고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본부로 사용되었다. 화려하게 태어났지만 집은 아픈 역사를 함께 겪어왔다. 물길은 하구에서 휴식을 만난다. 강변 습지가 절경을 만들었다. 신성리 갈대밭은 다양한 생물들의 생활 터전이다. 겨울의 진객, 철새들의 서식 장소이며 사람들에게는 가을날 낭만과 운치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갈대밭은 금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물질들을 정화시켜내는, 그래서 자정작용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인데요. 특히 신성리 같은 경우에는 갈대밭 주변에 민물 개들이 서식을 하면서 여러 이제 공기 구멍도 만들면서 신선한 공기를 이제 불어 넣어주면서 이 갈대와 공생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갈대밭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변이 자연스럽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습지는 자연의 콩팥이라 설명되기도 한다. 자연 정화 능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생동하던 보물 창고는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리고 물길은 여기서 멈춘다. 금강이 예전에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아 간다라기보다는 적어도 금강을 그나마 현재 상태로 보다는 조금 더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지금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명주시를 엮어 비단을 짜듯 강은 삶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었다. 길고 긴 시간 말없이 흘렀고 우리는 그 침묵에 안식을 얻었다. 여전히 흐를 것이다. 수천 년을 그려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할 차례다. 살며 위로하며 소통하는 일. 사람과 자연은 늘 함께여야 한다.
이것이 비단내 금강이다.